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그 프로그램 설계 시 유의점에서 이제 5번째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성과 이 지향점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계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지도안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이 과정 중에서 목적성과 지향점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도안을 작성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하는 자세가 실제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임할 때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 활동은 생동감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촉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근접할 가능성도 그만큼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묻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계는 참가자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기관, 교육적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 프로그램 지도자가 동원이 가능한 이런 어떤 그런 그 기술, 이게 시술이 아니라요. 기술, 오타가 났네요. 가능한 기술과 이 지식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 활동을 체계화하는 하나의 어떤 예술이자 과학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 지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응? 그다음에 우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건강 관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강 관련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학업에 관련 건데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다음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는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보유한 이 전문가가 이런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어떤 그런 전문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보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세심하고 그다음에 분석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뭘 중요하냐면 이 예술이자 과학성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열정이고 그다음에 창조적인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열정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열정이 사라지면은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나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일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창조적인 사람. 응? 창조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이뤄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군 부대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기나 동료 중에서 그러면 선후배 중에서도 열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열정은 또 다른 것을 해서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정 가운데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창조적으로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이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활동은 다양한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참가자 분석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이
학습자를 분석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자, 참가자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 이것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특성에는 자, 참가자의 연령, 여기에서는 연령이라든지 참가자의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성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외모, 어떤 경험이나 이것들은 경험이나 외모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외모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지표이고 성별은 뭐예요? 성별은 참가자의 어떤 이해를, 참가자의 어떤 그런 참가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가자의 생물학적 특성은 연령이나 성별이 여기에 파악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별은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그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외모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외모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별은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특성이 이제 참가자를 분석할 때 있으면 생물학적 특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또 모여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성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응? 이런 나이가 많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연령과 성별은 생물학적 특성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이 참가자를 분석하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감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 들어올 때 보면 참가자를 분석을 하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남녀가 몇 살이고 연령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다양한 사회 경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에 참여도와 그다음에 참여를 통해서 얼마만큼 활동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통해서 이게 남성과 여성 뭐 이런 어떤 성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참가자의 교육적 배경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의 교육 수준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참가자의 어떤 그 교육 수준, 그다음에 어떤 선행 지식이나 어떤 경험, 교육 수준, 선행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교육적 배경을 의미하는데 자, 지도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참가자의 어떤 그런 선행 지식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불안감 정도, 그다음에 읽기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력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적 경험이 각각 다르므로 그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이 교육적 배경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적 배경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학력 수준에 따라서 이 학력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어떤 지적 경험이 다르다는 거죠. 지적 경험.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런 교육 수준, 학력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지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어떤 교육적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적 배경을 이뤄가지 않고는 교육적 배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또 이제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참가자의 어떤 정의적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가자의 정의적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정의적 특성은 참가자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신념, 그다음에 견해와 흥미, 그다음에 어떤 선호도,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을 가치, 신념, 견해와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그 흥미, 그다음에 선호도,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 그다음에 학습 유형, 불안감 이런 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만큼 그런 어떤 그 참가자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
학습, 여러 가지 어떤 학습 동기, 유형, 학습하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형과 불안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 특성, 즉 연령과 성별, 그 다음에 교육적 배경, 정의적 특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그런 그 참가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흥미선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학습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와 동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넷째는 이제는 뭐냐 하면 이 참가자의 운동적 특성과 지각, 참가자의 운동적 특성과 지각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어떤 특성은 뭐냐면 자,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어떤 체육 활동, 체육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지도자에게만 이 관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 사항은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여기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은 청각이나 그다음에 시각적 이것들 청각이나 시각적 채널을 통해서 어떤 여기에서는 개인의 어떤 지각 능력 어떤 이것들을 의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가자의 어떤 운동적 특성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운동, 체육과 관련된 그런과 체육과 또 연계되어 있는 지도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사항은 보편적으로 이런 어떤 청각과 시각적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도표로 이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 설계의 흐름들을 한번 잠깐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서론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서론 부분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기획 개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현상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본론적인 거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자,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적과 목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계. 그러면 여기는 설계는 핵심 과제죠. 과제가 이거. 그다음에 이게 등하면 설계가 이루어지면 뭘 해야 돼요? 실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는 뭐냐면 평가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평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여기 또 이제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이제 어떤 그런 기획에서는 참여자의 관점, 뭐 국가사회적 관점, 기관 수요 관점, 지도자 관점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현황 분석은 뭐 사회적 특성이나 대상적 환경, 요구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현황 분석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과 목표에서는 균형 성장, 뭐 그다음에 목표, 세부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계 핵심 과제에서는 도구나 방법, 그다음에 해결 방법, 뭐 주요 내용이 뭔지 요구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행 계획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열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예산과 일정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평가 도구를 작성하는 거죠. 평가 도구 작성. 요거 평가 도구를 작성한다는 거죠. 이제 요런 측면에서 이제 이 청소년 여기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설계도 흐름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지도안 만드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프로그램 그 지도안 여러 가지 어떤 설계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그 진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제목은 이제 사실 이제 진로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어떤 면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제시한 걸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가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구성 부분에서 실적으로 보면 도입 단계, 전개 단계,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평가 단계. 요 이제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강사하고 강좌명을 보면 이제 강사는 뭐 어느 교수, 그다음에 강좌 이 명은 뭐예요? 진로 만들기다. 대상은 누구냐?
이 대상은 학생이다, 학생. 그래서 인원 및 활동 시간은 이제 40명, 40명을 대상으로 이제 CC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은 한 120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냐, 뭐 어디 세미나실이냐, 어디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의 방법은 뭐 강의식, 모든별. 강의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 강의실이고, 모든별. 요즘 뭐그 초등학교나 이런 어떤 거에서 모든반 분반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모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모둠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고요.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하냐? 활동지, 뭐 필기도구, 진로 카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진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여기 세팅이 이제 이렇게 돼 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분류의 목적과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대학 전공을 어떤 분류 원리에 따라서 나누어 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대학의 구성과 전공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한다. 그래서 대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학을 이해한다는 건 뭐야? 대학에는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학과가 있다는 거죠, 학과. 그러면 대학에 학과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 학과에 뭘 이루고 있습니까? 사회의 구성. 사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가 있느냐. 학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또 사회 구성에 따라서 학과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농담으로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 60년대서부터 쭉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이제 오면서 어느 그런 그 교육 과정이 또 우리가 어느 사업이 발전됐느냐 하면 그 뭐 이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성학원하고 이제 종로학원 뭐 이렇게 있지만 대성학원, 종로학원의 그런 어떤 이제 대학 입시 이제 대학 시험을 보면은 쫙 해서 이제 대학별로 이제 뭐 이렇게 그 커트라인 뭐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입시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무슨 과는 뭐 몇 점 뭐 들어가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산업과 왜?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돼 있어서 그 과를 가기를 원하는 그 분야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또 AI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와 관련돼 가지고 과가 엄청나게 발전돼 이제는 컴퓨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컴퓨터와 관련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AI라든지 게임, 이런 어떤 로봇 뭐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이게 비슷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간다고 보면은 뭐냐면은 그 원전,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어떤 그런 이제 그 달나라 이제 이렇게 어떤 가는 그런 그 로켓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예? 이렇게 뭐 누리호 뭐 이런 거 발사하는 어떤 그런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세라믹 뭐 이런 어떤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대학을 이해하면 사회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 구성을 이해하면 대학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뤄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학을 알면은 학과를 알 수 있고 그 학과는 어떻게 사회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또 반대로 이 사회 구성을 따라서 대학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측면에서 이뤄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도입 분야, 전개, 예산, 평가 분야,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 만들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도입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세부 목표인데, 이 세부 목표는 자, 개념에 대해서 이해와 분류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 세부 목표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류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세부 목표는 뭐야?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류 방법. 그러니까 진로 만들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와 분류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활동지를 통해서 이 분류의 기준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류 방법을 이제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다는 걸. 그리고 어떤 분류의 유용성을 배운다. 그래서 대학에서 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열이나 그 다음에 학과 여러 가지 어떤 전통 전공 분야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는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류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냐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도입 단계에서 실적으로 진로 만들기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류하는 방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120시간 이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워크시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입 분야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강의. 그래서 강의식으로 이제 20분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류 카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듈별로 이제 80분이 진행이 되고, 그럼 100분이잖아요. 활동 사진 및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00분에다가 이제 전체 발표 형식이 이제 20분, 뭐 짧은 경우는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적인 안배는 여기에서는 이제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간적인 분배를 통해서 잘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갈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전체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그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진행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숙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뭐가 좋았는지, 또 뭐가 보완이 돼야 되는지, 또 뭐가 어떤 발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좋았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좀 변경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이뤄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도입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전개 단계에서는 이제 세부 목표죠. 이제 실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관계입니다. 자, 세부 목표는 뭐냐? 자, 대학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진로 만들기다 보니까 어떤 분류 원류를 통해서 이제 대학 만들기다. 그러니까 대학에는 여러 가지 학과가 있다. 그럼 학과는 인문사결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학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그 인문 뭐 사회 인문에서도 뭐 사회결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분류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전공은 어떤 원리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고찰한다. 그래서 그런 전공의 여러 가지 어떤 서로가 이 분류를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나씩 하나씩 통으로 묶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을 정한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학은 뭐 진로를 만들기니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진로 우수대학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보니까 뭐 그게 있대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공무원 사관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어떤 것들 정하고 있는 거니까, 대학의 어떤 진로 만들기를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뭐 전공과 관련된다를 한다든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보면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엘리베이터 대학, 승강기 대학이죠. 승강기 대학.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대학,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학의 어떤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자, 98장의 대학 전공 카드를 어떻게 해요? 모든별로 찾은 원리에 맞게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8장을 모든별로 이제 원리에 맞게 이제 딱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분류를 통해서, 자, 분류한 그룹별로 이 단과대학의 이름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단과대학 이름 쭉 해서 이제 분류해서 어떤데 여기에 이제 그 전공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 단과대학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대학, 공과대학, 여기는 뭐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단과대학의 이름을 부여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로, 여기 예산 분야에서는 뭐 진로 카드 구입을 하는데, 뭐 1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000원이다. 40명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만 원.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1인 5,000원씩 해가지고 뭐 40명일 때 이제 20만 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총 이제 통해서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예산이 들어가면 활동 사진하고 같이 영수증하고 같이 첨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든 활동들을 보면 이제 활동의 그 사진과 영수증이 반드시 이렇게 첨부가 되게끔 또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평가는, 자, 세부 목표는, 자, 발표를 통해서 대학의 전공 분류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 목표는 이렇게 묶었던 것들을 이제 대학의 전공 분류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대학의 그런 어떤 그 전공 분류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여기는 이렇게 묶었는지, 뭐 이렇게 묶었는지, 이건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거죠. 자, 다음에는 조별로 만든 대학의 어떤 분류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조별로는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문사기 플러스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나눠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드냐는 거는 조별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와 대학의 연관성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사회 구조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역별로 우리는 이제 많이 나눴잖아요. 강원도면 강강. 그다음에 이제 저쪽 뭐 충청도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는 이제 그 바이오 쪽,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첨단 어떤 그런 그 산업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구조, 그 사회의 구조와 대학의 연관성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그 반도체와 관련이 돼 있고, 여기는 자동차와 관련돼, 울산은 뭐 자동차다. 그다음에 뭐 구미 같은 데는 뭐 전자다.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그다음에 또 어딜까요? 그 경북 쪽에 그 이제 가면 또 조선이 또 있잖아요. 조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하나씩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의 이제 구조와 연계돼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관제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왔는데, 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여튼간에 인적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평가를 실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 설계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방 이 프로그램, 진로 만들기 프로그램, 이거를 통해서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라도 그것이 이제 초안이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있어서 이제 평가의 기획 및 설계 이 과정을 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또 기말고사 성적을 또 여러분들 이제 또 그 과제를 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를 또 출력해봐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또 잘 쓰신 분도 있고 간단 명료하게 쓰신 분도 있고 하지만 너무 그렇게 또 관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